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폰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금 다룰 주제가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과연 자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룹별로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레벨을 정했는데요. 바로 1그룹은 스카이입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요. 서성안이라고 해서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은요. 중경외시입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동홍입니다. 건국대하고 동국대하고 홍익대가 되겠는데, 좋은 내신을 받아서 스카이부터 서성안까지 가고자 하는 노력이, 그러한 열망이 대단하겠죠. 그러나 수시로 1그룹이나 2그룹의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 시대에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면 중졸이 되거든요. 그러나 왜 자퇴를 해야만 했을까요? 자, 지금 대학을 들어가는 문은요, 수시하고 정시가 있습니다. 수시는요, 내신 등급 관리를 통해서 갈 수가 있고요. 정시는요, 내신 등급과 관계없이 시험만 잘 보게 된다면 갈 수가 있겠죠. 자, 수시 전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전형은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내신 등급 관리를 잘하고 학생부 관리를 잘한다면요, 수능 시험에 관계없이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대도 9등급이고요. 가장 힘든 곳이 고려대 같습니다. 5등급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을 맞춰야 되는 대학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요, 수능 시험에 관계없이 수시로 그 신입생을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수시로 뽑을 때는요, 내신 등급에 맞춰서 뽑겠죠. 내신 등급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은요, 4% 이하가 되겠습니다. 2등급은요, 4% 초과 11% 이하인데 7% 정도가 되겠죠. 3등급은요, 11% 초과 23% 이하고요. 4등급은 23% 초과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서울대학 같은 경우에는 1, 2, 3, 4등급까지 잘하면 갈 수가 있죠. 4등급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등급부터는 인서울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수시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 초반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요, 잘하면 3등급, 4등급도 서울대를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는요, 1등급 초중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성하는요, 1등급 중후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서울을 가려면요, 2등급 내지 3등급, 그 다음에 잘하면 4등급도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내신 4등급 이하는요, 인서울 입성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3등급을 받고 있던 학생들도요, 앞으로 2등급이라든가 1등급으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서울의 좋은 대학을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3, 4등급은요, 남의 등급을 올려주는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이 좀 부족하다면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늦기 전에 선택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수시가 아닌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시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내신 등급하고 학생부 관리를 하지 않는다 해도 학교 생활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포기하더라도 과제 등은 또 수행해야 되거든요. 결국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요, 학교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가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신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등하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내신용 수업 시간을 또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 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겠죠.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준비를 위해서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자퇴를 한다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는 정시 준비의 3배 이상의
노력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시를 포기했다면 정시에 집중해야 되는데 학교 생활하면서 정시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자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자퇴를 하게 된다면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못하게 된다면 나락으로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별하고 고교동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중요한 것은요, 어린 나이에 받는 충격으로 자괴감 내지는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린 나이에 일생일 대 가장 힘든 결정과 선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정시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원한다면 과감하게 자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퇴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을까요? 개인별로 다르겠지만요, 일반적으로 1학년 말이나 2학년 초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급 관리를 보면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학년 말하고 2학년 초를 놓치게 된다면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퇴 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검정고시 준비를 해야겠죠. 검정고시는요, 과목별 25문항, 수학은 20문항이 되겠습니다. 사지택일 객관식이고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이 됩니다. 물론 60점 이상을 받더라도 결식 과목이 발생했을 때는 불합격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과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과목 6과목이 되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고요. 선택이 하나 있습니다. 도덕이나 가정이나 기술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정고시 시험 일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내용이 되겠는데요. 연 2회 실시합니다. 1회는요, 공고를 2월 초순에 하고 접수는 2월 중순에 하고 시험일은 4월 초중순입니다. 합격자는 5월 초중순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때 불합격됐다면요, 2회를 볼 수가 있는데 공고일은 6월 초순이고요. 접수일은 6월 중순. 그 다음에 시험일은 8월 초중순이고 합격자 발표는 8월 하순이니까 그 해에 수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수능 접수 인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생은 36만 명 정도, 70% 정도 되죠. 졸업생은 13만 4천 명, 26% 되고요. 검정고시 등 수험생들도 14,277명이나 됩니다. 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퇴라고 하는 힘든 결정을 했기에 학습에 대한 굳은 의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사용 계획을 철저히 해야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퇴 전보다 3배 내지 4배의 학습 시간을 활용하고요. 휴식과 운동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네요. 공부를 하는 이유는 꼭 좋은 대학을 가려는 것보다는요, 자신만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열정을 불사를 결심으로 힘든 결정을 한 자퇴 학생들에게 심찬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뜨거운 감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인 고등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